안녕하세요. 저는 패스트트랙 아시아라고 하는 컴퍼니 빌더라고도 이야기하고 스타트업 지주회사 구조를 띠고 있는 회사에서 패스트 캠퍼스 교육회사, 패스트5 부동산 회사, 패스트 벤처스 벤처캐피탈 회사를 같이 만들고 경영하고 있는 박지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벤처캐피탈 업계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몇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단 벤처캐피탈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그 유입된 자금이 흘러나가야 되는 그 돈을 받게 되는 스타트업이나 창업자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서 소위 이 자원들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벤처캐피탈리스트들도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에 제일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과거에는 대기업들에 납품하는 부품이나 소재 업체들의 창업이 많아서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좀 나이 든 벤처캐피탈리스트 분들이 시장의 주축을 이뤘다면, 지금은 주로 인터넷, 모바일, 커머스, 컨텐트 이런 분야의 창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분야의 창업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젊은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처캐피탈리스트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매력은 창업자들이랑 함께 한다는 거, 가장 큽니다.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은 남의 돈을 위탁받아서 대신 운영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대신해서 운영해주는 회사의 그 자금을 자신들이 맡아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창업자들이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을 만나서 본인들의 사업 계획과 꿈과 비전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이야기해 주거든요.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직업이다 라는 것도 매력적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꿈과 희망과 비전을 이야기한다 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비교적 어린 나이에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돌아야 되는 한 사이클을 다 돌았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데요. 대부분 처음에는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회사에 나도 빨리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좀 하다 보면 또 나도 내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 좀 번듯하게 엑시트하는 케이스들이 나한테도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 다음에 하게 되고,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몇 개를 만들게 되면 많은 심사역들이 이제는 내가 온전히 의사결정할 수 있는 나만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도 다들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꿈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투자, 그 다음 회수, 이 레코드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회사를 차리는 것, 요거를 이제 그냥 일반적인 한 사이클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사이클을 대다수는 이제 일찍 입문해도 30대 후반 이때 입문해서 독립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초반 이렇게 많이 독립을 하시는데, 그거를 한 10여 년 정도 앞서서 경험했다는 게 박영호 대표님이나 저의 차이점, 다른 분들과의 그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호 대표님이나 저는 사실은 모바일 초창기에 이 시장이 개화되는 시기에 운 좋게도 그 시장을 새롭게 정의하고 완전히 산업 전체의 판을 흔들 수 있었던 회사들의 초창기에 투자했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이 나중에 좋은 회수와 그걸 바탕으로 독립까지 이어진 경우라서, 이게 일반적인 벤처캐피탈리스트 분들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것들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벤처캐피탈리스트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행사, 패널 토크, 발표 이런 자리들 이제 종종 가게 됩니다. 하기도 하고요. 사실 벤처캐피탈 업계는 굉장히 좁은 업계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서 때로는 벤처캐피탈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상대적으로 좀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면 조금 겉도는 질문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행히 사회를 맡아주신 분도 실제 현재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이 실제 저나 박영호 대표님이 경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100% 다 이해하고 공감하신 상태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고, 또 그 질문도 단순히 적혀있는 질문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도 박영호 대표님 저의 답변을 듣고 또 거기서 필요한 추가 질문들을 적재적소에 올바른 맥락으로 잘 던져주실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영호 대표님은 업계에서 서로 일하면서 서로 그냥 알고 지냈던 경우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두 사람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그 경험이 구성됐던 일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컬러가 많이 다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길을 사실 유사하게 겪어왔던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대도 같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벤처캐피탈 업계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된 책이나 영상이나 텍스트 자료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사실 대다수는 창업자나 창업팀 입장에서 벤처캐피탈리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것, 그리고 창업팀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벤처캐피탈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그냥 벤처캐피탈을 하나의 시장으로 바라보고 현재 벤처캐피탈 시장이 어느 규모고 어떻고 어떤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됐고 이런 통계자료 기반의 팩트를 주로 전달하는 내용들이 많았다면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는 철저히 벤처캐피탈리스트라는 직업을 하나의 커리어로 바라보고 그 커리어 관점에서 어떤 사이클을 먼저 한 번 다 돌아봤던 300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현직자나 후배뻘이 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생생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사실 투자나 회수나 그 과정에 있었던 그 담당자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어떤 곳에서도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행히 그 사이클이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점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서 아마 찾아보시기 좀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벤처캐피탈 업계 종사자들, 특히 벤처캐피탈 투자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어려졌고, 근데 그 어려워지는 완전 초창기에 박영호 대표님이나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나 박영호 대표님 같은 케이스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더 늘어날 것이고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몇 안 되는 케이스여서 박영호 대표님이나 제가 겪어왔던, 경험해왔던 것들이 어떻게든 잘 체계화되고 그래도 잘 생생하게 기록되고 정리돼서 현재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 업계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내가 이 업계에 진입해서 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여서 저는 박영호 대표님이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저희들의 과거가 현재 벤처캐피탈리스트 분들 중에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미래의 축소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희소한 케이스들을 최대한 많이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또 박영호 대표님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